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사실입니다. 강북 집값이 떨어진 데 이어서요. 강동구 집값이 떨어졌어요. 송파구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강남구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보시면 서울 강남 도곡 렉슬 아파트입니다. 전용 149.99제곱미터였는데요. 2023년 1월 7일에 8층이 3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7월 28일 날 22층이 39억까지 무려 7억 5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7억 5천만 원. 물론 8층하고 22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10월 17일 현재 35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12층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에도요. 강북도 떨어졌고요. 이 강남도 떨어졌고요. 마포도 떨어졌고요. 강동도 떨어졌고요. 강남구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강남구 0.02%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서초구도 0%. 송파구도 가장 많이 올라갔던 곳이 송파구인데 0.05까지 낮춰졌고요. 강북구는 애저녁에 떨어졌습니다. 노원구는 벌써 3주째 0.04가 빠졌고요. 강북구도 0.03% 3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2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0.02. 서울 집값이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떨어지는 모양새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지표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11월 20일 기준입니다. 0.03까지 빠졌어요. 8월 21일에 0.14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쭉 빠져서 이제는 0.03이 됐다는 뜻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추석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다. 결국은 이자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집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 말입니다. 또 하나. 과거처럼 2022년 10월, 11월, 12월, 2023년 1월 이때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만큼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요. 분명히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지부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이제 끝났고요.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든가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든가 하는 분위기, 아니면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든가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든가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표의 흐름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지난 9월 18일에 0.17까지 올라갔던 것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나 11월 20일에는요.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요. 작년처럼 떨어지지는 않는다. 작년 말 올 초처럼은 떨어지지 않는다. 왔다 갔다 박스권 장세를 구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국 아파트는요. 이제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26일 0.00에서 7월 17일 0.02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9월 18일에 0.10까지 최고치를 찍더니요. 이제는 11월 20일에는 0.00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아파트 값은요. 서울 말고 수도권 말고 대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지방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져서 올라오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수순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도 떨어지는 데다가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10월 달에. 그렇게 떨어지는 데다가 전국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도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10월에 말입니다. 벌써 11월이 다 끝나가는데 10월에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2262건밖에 안 됩니다. 이미 3,000건이 넘었어야 되는데 지난 8월에 3,857건 이후로 9월에 3,371건으로 떨어지더니 10월에는 2,262건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요. 3,000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그 말은 거래가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집값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1월 24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봐서 지금 지난달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면 32.3%가 빠졌다. 11월 24일 기준으로 10월 거래량은 2262건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말입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9월 거래량을 봤더니 3,341건. 거기에 비하면 32.3%가 빠졌다. 집값이 거래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급매가 나오면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급매가 나오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9월 달까지는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 달. 실제로 7월 28일에 6월 거래량 대비 8월 25일에 7월 거래량은 마이너스 8.1%였습니다. 3,824건이 3,514건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나 8월 25일에 거래량하고요. 9월 20일에 거래량하고 보면 늘었습니다. 3.8% 늘었어요. 3,514건이 3,646건까지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추석 이전이죠. 벌써 제가 9월 20일에 이걸 보고 짐작을 했으니까요. 추석 이전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줄줄이 무너진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은 결국 데드캣 바운스가 오는 거고 이자 앞에 장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끌했던 사람들이 집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자가 한 달 내는 거, 2달 내는 거, 석 달 내는 거, 넉 달 내는 것까지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길게는 6개월까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자를 많이 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만큼 악재가 꼬이고요. 악재는 결국 다음 악재로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조금 길었어요.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길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요소도 있고요. 집값이 올라갈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큰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쓰겠다.
시장 경제에 맞게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어떻게 하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을 많이 해서.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